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잠드실 때만 해도 상승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하락전환되었다라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목소리가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변동성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며칠 전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폭락, 그리고 다행히 반등, 오늘은 또다시 하락. 저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 장세에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변동성 장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도 그렇지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계속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도 인생살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약간 계속해서 좀 조정의 가능성, 좀 기간 조정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을 몇 가지 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주식 투자 부문 대표인데요. 피터 오펜하이머라는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 잠깐 보시면은요. 엊그저께 이게 장중 68까지 가서 2022년에 또 최대치까지 갔다라는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2, 23 정도 가고 있는데요. 통상 미국에서 변동성 지수가 20포인트 정도 이상 되면 좀 높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통상 13, 14 정도가 꽤 오랫동안 올해 작년에 있었던 흐름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 자체가 아주 위아래로 등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조정은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림만 보더라도요. 그렇지만 아직 이런 흐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빠르다라고 해석하고 있겠고요. 다만 이번 조정을 너무 세상이 또 끝난 것 같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고 아마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만 보더라도 미국이 끝났다, 심지어는 미국이 부도났다,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도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그로성 내용이 많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골드만삭스가 한편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조정이 끝났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골드만삭스가 그저께 GDP 전망을 수정 발표했는데요. 3분기 GDP를 2.6%포인트로 2.6%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요, 2분기는 물론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2024년, 2025년의 이익 전망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도 최근 들어서 좀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 거 많은 분들 매일 아침에 저희 새벽 방송이라든가 장중 방송에서 미국 금리 상황 하실 때마다 확인하실 텐데요. 금리가 내려가고 이익 전망이 상향되면 주가는 상승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많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이도 있죠. 가장 큰 거가 엄청 오래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 정도는 어느 정도 있겠죠. 8월, 9월까지는 또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좀 취약한 구간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좋지 않았던 15일을 따져보면 5위와 1위가 8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것은 또 9월의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8, 9월 이런 흐름 자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9월은 마이너스였고 8월은 좀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거든요. 10월도 좀 재미없고. 그래서 11월, 11월에 다시 좋아지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과거의 통계가 미래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청자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만 그런 추세를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은 항상 인플로우죠. 그 자금의 유입이 ETF나 뮤추얼펀드에서 가장 유출이 컸던 그런 달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계절적 특성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보았는가라는 레포트를 발표하는데요. 바닥 신호의 여러 가지 역사적 징후를 봤는데 아직도 조금 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지난주 말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나왔고 실업률이 4.5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4.3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딱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 후에 이제 또다시 고용보고서가 나올 텐데 9월 달에
그때 뭔가 고용 시장이 좀 회복된 걸 이제 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CFR에는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에서 9%대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고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가는 것은 가면서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0% 이상 떨어져서 조정장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S&P 500은 조정장에 안 들어갔는데 10에서 10%까지 흘러가면서 조금 더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5%를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겁니다. 지수로는 4,817입니다. 15%가 떨어지면 10%가 떨어지면 5,100포인트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갖고 여러분들 염두에 이분 얘기 따르면 이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주 확인되었지만 S&P 500은 연평균 최대 하락폭,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이 평균적으로 매년 14.2%라는 정도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4.2%도 올해로 아마 적용을 하면 4,862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4,800에서 5,100 이 정도 사이까지 가더라도 평년의 수준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않는 결과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은 조금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뭐 최저점에 샀다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는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억울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좀 무리한 대응보다는 정리식 분산 투자로 좀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 뭔가 달라.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도 있고 뭐 리세션도 있고 많은 얘기에서 항상 얘기가 나는 거가 뭐 영어로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쓰지만 이번엔 다르다. 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뭐 경제 뭐 이코노미스트 유명한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역사 150년대 주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도 한 서너 달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변동성 때문에 적정 수준의 투자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안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너무 겁먹거나 흥분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할 일. 자, 변동성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좀 실적 나온 부분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신 헤드라인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켓워치에서 오늘 디즈니의 엇갈릴 실적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스트리밍 부분에서 첫 흑자를 기록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워터파크 부분에서 좀 부진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디즈니는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디즈니를 얽매였던 결국은 스트리밍 분야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흑자를 발표했고요. 또 10월부터 이제 가격 인상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전부터 디즈니 하면 제일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결국 테마파크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일본에도 가시고 상해도 가시고 미국에 가시고 뭐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디즈니 테마파크 얘기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좀 재미없는 분야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고 이것은 특히 작년에 보면 새로 리오픈을 했을 때요. 그 팬데믹에 리오픈했을 때 보면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중산층도 가서 이거 지금 그 여력이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즈니 한번 가면 제가 한 인상적으로 한국의 교포분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디즈니 파크에 가갖고 2박 3일 동안 이제 쓴 거를 한번 계산한 걸 유튜브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냥 가족 4명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400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비싸진 겁니다. 이 디즈니 파크 이런 거 자체가 가서 2박 3일 하고 여행하고 갔다 오는 게. 그래서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 위축에 대한 얘기를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디즈니 아쉽지만 오늘도 주가 좀 떨어졌네요. 예. 네. 소비 위축이라는 부분에서 워터파크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그동안 손실을 본 그 스트리밍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좀 의미가 있다 살펴봤습니다. 디즈니였고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워렌 버핏, 애플 매도는 차익 실현 때문이다. 자, 그동안 워렌 버핏의 애플 대규모 매각 매도에 있어서 참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제 애플 끝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월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의견을 아직 멈추지 않고 있고요. 워렌 버핏도 그냥 차익 실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를 잠재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번스타인 이런 몇 군데서 지금 최근에 그런 워렌 버핏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라든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9월에 발표될
저희 애플 인텔리전스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모처럼 애플의 매출이 플러스로 반전됐고요. 연간으로 보면 올해는 이제 플러스, 내년에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소위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소위 교체 사이클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 속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미국 주식은 특히 실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 외에 수급, 물론 워렌 버핏이 사고 파는 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급보다는 실적에 중시하신다 그러면 애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큰 고민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 보유하고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간단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애플은 수급보다는 실적, 지금 숫자로 보여주는 애플의 실적으로 보유 의견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죠. 고령화에 투자하라. 예, 나오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장, 잠깐 시장의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1위 헬스케어 리츠인 웰타워가 주목되고 있다고요? 네, 웰타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쉽게 얘기해서 실버타운이나 실버하우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이제 법규상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이 회사는 헬스케어 리츠에서는 글로벌 1위 회사가 되겠고요. 실버타운 플러스 병원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최근에 금리 하락 때문에 리츠가 상당히 반등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올해 내내 지금 사상체육가를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르신들 계시거나 그러면 이제 은퇴해서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전문하는 유튜브 채널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다양한 실버타운, 강남에 비싼 데도 있고 저렴한 데도 있고 많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비즈니스라는 세계 최대의 회사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를 많이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그냥 좀 쾌적하고 좀 좋고 병원 시설도 잘 갖춰 있는 그런 헬스케어 리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웰타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핵심은 역시 은퇴 세대의 급증, 은퇴 세대가 우리나라 달리 상당히 여유 있는 세대로 지금 미국에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 자체 증가세, 그러니까 방에 대한 객실의 점유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목표 주가가 네 곳이나 올라갔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코너가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1위 헬스케어 리츠인 웰타워 한번 주목해 보시고 스터디해 보시고 또 추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향방 살펴보도록 하죠. 이영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